안녕하세요. 뮤직 매거진 뮤브 11회 시작합니다. 저는 음악평론가 정민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악 콘텐츠 기획자 정연경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 3회 방송에 출연해서 힙합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들려주셨던 음악 웹진 이즘의 편집장 장준환 씨와 함께합니다. 준환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출연이네요. 네, 잘 지내셨나요? 네. 준환 씨는 자기가 처음으로 두 번째 출연일 줄 알고 싱글벙글했던 것 같은데 이미 그쵸. 이대화 저널리스트가 두 번 하고 갔고. 댄스뮤직 아카이브 소개하신다고. 네네. 어쨌든 이렇게 또 와주셔서 감사하고 연경 씨도 별일 없으셨죠 한 주간? 네, 그냥 바쁘게 살았고 네. 그냥 음악 얘기 요거 하나 하려고 일주일을 달렸습니다. 윤경 씨가 진짜 요즘에 바쁜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 원래 카톡에 살았는데 요즘에 그쵸. 좀처럼 카톡에 나타나질 않아서. 그렇죠. 모든 SNS에 등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항상 이렇게 안부를 묻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이 사람의 일상이었는데 그쵸. 요즘에는 통 뭐하고 사는지 회사 일이 바빠가지고 자아를 잃었어요. 최근에 근데 연휴도 꽤 있었잖아요, 사실. 그쵸. 네. 그때도 엄청 바쁘셨던 건지. 그때 정신적으로 바빴죠. 아. 정신적으로 바빴고 네. 시달리느라고? 네. 뭐 그렇게 살았습니다. 회사 얘기 절대 아니고요. 아. 네네네. 뭐 명절은 누구나 시달리고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오늘 또 음악 얘기하러 모였습니다. 네. 오늘 뮤에서는 음악 뉴스 3가지와 특집 코너 하나를 마련했는데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 3집 음악 감상회 후기. 요거는 민재 씨만 갔다 오셨는데 요 후기 준비했고요. 래퍼 투팍의 살해범이 27년 만에 체포됐다는 소식. 그리고 CD의 인기가 다시 돌아오나? CD 정말 돌아오고 있는 건가? 요거에 관해서 3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리고 특집 코너 마련했는데요. 당신의 인생곡 이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SBS 라디오 유서희 PD가 보내온 뮤브의 뮤직 에세이를 소개하면서 저희 3명의 인생곡 소개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2주의 추천곡 뮤직부터 시작해보죠. 준환 씨. 네, 제가 오늘 들고 온 곡은 이제 뉴진스가 참여한 가스라는 곡입니다. 네. 가츠라고 읽어야 되나요? 네. 네네. 이제 이 곡이 리그 오브 레전드, 흔히 롤이라고 부르는 그 게임이 있어요. 네. 그 연경님은 이 게임을 해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브론즈예요. 그 높은 거예요? 아쉽게도 네. 한 누구나 30%? 브론즈인가요? 네. 아. 하위에서 이제 민재 씨도 갈 수 있습니다, 브론즈. 그렇군요. 네. 일주일이면 농담이고요. 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 게임 회사에서 추진해서 이제 제작을 해요. 네. 이제 최근 아시안 게임에서 롤이라는 종목에서 한국이 금메달을 수상을 하기도 했죠. 매년 이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월드컵을 여는데 이거 이제 롤드컵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는 우리나라에서 해요. 저번에도 하지 않았나요? 한국에서? 아니요, 작년에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는 제가 첫 기억을. 번째인가? 그러니까 이거 옛날에 이매진 드래곤스가 와서 네. 했었잖아요. 그래서 공연을. 네, 맞아요. 몇 년 맞아요. 된 것 같아 벌써. 네.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이미지 드래곤즈나 뭐 DJ 제드 그리고 네네. 뭐 또 이제 유명한 거는 여자아이들의 소연과 미연이 참여한 KDA. 그쵸. 네네. 이제 팝스타즈라는 곡이 굉장히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죠. 작년에는 이제 릴 낙스엑스가 이제 스타워킹이라는 곡을 들고 오기도 했고요. 근데 처음에 이제 뉴진스가 이런 롤드컵 주제곡을 부른다고 소식을 들었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앞서 말한 아티스트를 떠올려 보면 공통점이 굉장히 뭔가 에너지틱하고 뭔가 활기가 넘치고 네. 기본적으로 이게 e스포츠 대회용 앤썸이기 때문에 굉장히 웅장하고 뭔가 사람의 가슴을 고양시키는 그런 곡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뭐 어텐션, 디토 같이 좀 이제 평탄하고 여린 결을 가진 뉴진스가 이러한 스타일을 소화를 할 수 있을까? 약간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이번 싱글을 들었는데 생각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특이하더라고요 노래. 예, 일단 묵직한 되게 뭐 808 베이스 사운드나 긴박한 전개 이런 거에 맞춰서 기존 스타일보다 조금 더 격양되게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르세라핌이 이 곡을 맡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네. 그러네요. 좀 더 그쪽이 맞는 느낌? 그쵸. 곡적으로. 이프프가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 네. 이프프 스타일의 노래가. 이제 이 노래가 계속 대회 내내 울려 퍼질 예정인데 그런 면에서 약간 김채원과 허윤진의 목소리 결이 조금 더 맞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번에 뉴진스가 굉장히 소화를 잘했고 네. 이호곤과 프랭크가 아닌 다른 작곡가가 만든 노래에서 뉴진스는 과연 어떤
이제 모습을 보일까? 그 생각이 잘 안 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좀 흥미로웠던 곡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또 이제 제가 롤 유저이기 때문에 준환 팬심으로 씨는 어떻게 레벨이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 현재 플래티넘 이야. 그럼 센 거예요? 꽤 잘하는 편이죠. 플래티넘이 이제 부실골. 여기가 이제 그냥 일반 유저 집단이라면 이제 플래티넘부터는 좀 친다? 이런 느낌? 민지님은 잘 롤에 대해서 모르시죠? 저는 그걸 본 적도 없어요. 그럼 플래티넘이 거의 월클라인이라고 진짜 사기 좀 치지 마세요. 어차피 모르시니까 어쨌든 잘하는 레벨이구나. 그렇군요. 센 거라는 게 너무 웃기다. 플래티넘 센 거예요. 센 건가요? 너무 웃기다. 그럼 준환 씨 게임 그만하고 글 좀 써야 될 텐데. 항시 그렇게 게임만 하고 있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뉴진스의 갓. 저도 참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연경 씨가 이번엔 또 네. 소개해 볼까요? 저는 몰리 버치의 Unconditional이란 노래예요. 네네. 몰리 버치는 이제 텍사스 출신의 싱어송라이터입니다. 이 노래를 갖고 온 이유는 그냥 요즘 인디씬에서 이제 디스코가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시 웨어도 너무 되게 일관적으로 디스코, 펑크 트랙을 내고 있고 네. 준수한 점수를 받고 사람들도 좋아하는데 몰리버치의 이 언컨디셔널도 디스코 트랙입니다. 되게 보컬이 보이 조지처럼 불러요. 상상이 되실려나 모르겠는데 일단 여자 보컬인데 몰리 버치란 사람이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상상이 안 됩니다. 잘 네. 몰립니다. 여자 죄송합니다. 멘트가 예. 좋다. 멘트가 정말 팔딱팔딱 뛰네요. 근데 여자 가수인데 네. 되게 보이 조지 같은 스타일이고 보이 조지도 굉장히 여성스럽잖아요. 목소리가. 그런 게 있죠. 네, 그런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부르는 디스코 트랙인데 특이하게 보통 디스코 하면 신스pop과는 좀 다르게 전자 사운드가 크지 않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디스코에 가까우면서도 신시사이저가 되게 아름답게 잘 어울리는 트랙이라서 쉽게 들을 수 있고 제시웨어 정말 좋아하신다면 이 노래 정말 좋아하실 겁니다. 저도 잘 모르는 아티스트인데 이 소개 듣고 찾아보니까는 음악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민재 씨한테 노래를 이제 여러 개 던지는데 그중에 성공하는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 몰리 버치 네, 네. 통했다는 사실에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좀 노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노래는요, Better Place라는 팝송이에요. 엔싱크와 저스틴 팀버레이크가 같이 했습니다. 9월 29일에 나왔고, 오는 11월에 영화 트롤 밴드 투게더라는 영화가 개봉을 해요. 애니메이션이고 그 트롤 시리즈의 3편인데 여기가 이제 음악 영화잖아요. 네. 그래서 이 영화의 사운드트랙 리드 싱글인데요. 작곡가가 쉘백이라고 그 브리트니 스피어스랑 뭐 크리스티나 아길레라 또 에이브릴 라빈, 어셔, 원 디렉션 다 소니 뮤지션들이거든요. 그쪽 뮤지션들하고 작업을 많이 했던 뭐 테일러 스위프트하고들하고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히트곡을 많이 쓴 쉘백이라는 사람이 곡을 같이 썼고 작곡가 하나 더 있는데 에이미 앨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제, 블랙핑크 로제의 온 더 그라운드 그 노래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곡에 참여를 했더라고요. 엔싱크 명의로는 지금 이게 22년 만에 나온 신곡입니다. 네. 근데 이 노래 특이하게 Better Place가 엔싱크 앤 저스틴 팀버레이크 이렇게 따로 써 있어요. 저스틴 팀버레이크 결국 엔싱크 멤버인데 네. 그쵸. 저스틴 팀버레이크의 이게 자만 그렇죠? 아닌가. 자기 이름 따로? 분리해달라. 약간. 어차피 이 팀 소속이면서. 그냥 엔싱크면서. 그러니까요. 저 좀 의문인데 왜 그런지. 어쨌든 이 영화 주인공이 지금 저스틴 팀버레이크이기도 하고 뭐 곡을 좀 주도적으로 썼고 이러니까 자기 이름을 따로 뺀 게 아닌가 싶은데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한국에서도 이제 괄호 열고 PROD, 프로듀 해놓고 자기 이름 박아놓는. 아니 근데 이거는 자기 팀인데 네. 팀이랑 멤버 이름을 따로 쓰는 게 네. 약간 다이아나 로즈랑 수프림스 같이 쓰는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그쵸. 나오는 앨범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 동호 반복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미국인들은 참 이게 칼 같다. 약간 닭도리탕 느낌으로 좀 아니 오늘 두 지환 번을- 씨가 좀 멘트가 좋네요. 좀 치시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탐나는 멘트 많이 나오고 도리탕이다.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엔싱크 저스틴 팀버레이크 명의로 나왔고 노래 들어보니까 뭐 엔싱크의 향수가 적당히 느껴지면서도 트렌디한 디스코 스타일도 있는 또 2000년대 댄스 팝 스타일도 있고 그래서 정국 씨의 얼마 전 나온 신곡 3D가 네. 약간 그 저스틴 팀버레이크 1집 네. 2003년에 나왔던 2002년 나왔던 그 앨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힙합 비트도 좀 있고. 네네. 그래서 그 노래 나오면
하면서 막 저스틴 팀벌레이크 얘기가 다시 나오던데 어떻게 보면은 그 원조집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노래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어서 이 노래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노래 세 곡 한번 들어보죠. 뉴진스의 Gods, 그리고 몰 리버치의 Unconditional, 엔싱크 앤 저스틴 팀벌레이크의 Better Place. 노래 세 곡 이어 듣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오늘이 10월 12일이 방송 나가는 날이고, 오늘은 10월 5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지금 몇 시간 전에, 보이그룹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3집, 이름의 장 프리폴 음악 감상회가 있었습니다. 강남에서, 열렸고, 여기 홍대 스튜디오로 넘어오느라고 제가 오늘 조금 늦었는데, 어쨌든 이 앨범이 우리 방송 다음 날 10월 13일에 발매가 돼요. 그래서 다행히 이제 앨범 나오기 전날 방송이라서 이 행사 얘기를 조금 해도 좋겠다. 또 앨범 기다리시는 분들은 조금의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 이미 발매 전날이라서 웬만큼은 다 나온대요. 그렇죠. 엠버거가 네. 엠버거가 아니죠. 그렇죠. 뭐 사실상 발매만 안 됐다 뿐이지 거의 모든 정보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후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뭐 관계자들이 이 앨범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공들여서 만든 앨범이다.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한 번도 그렇게까지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앨범 만들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하고 또 자랑 아닌 자랑으로 그 비디오 뮤직 어워즈 갔었잖아요 이번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근데 그 백스테이지에서 그 관계자들과 그 참석한 셀러브리티들이 상당한 많은 관심을 보였대요. 그래서 지금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가 현지에서도 미국 현지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구나 뭐 그런 얘기를 전해줬고 이 앨범이 지금 9곡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한 곡은 조나스 브라더스랑 같이 했던 Do It Like That 이 노래 싱글로도 이미 나왔었죠. 그래서 이 노래 이미 나와 있고 또 한 곡이 이제 Back for More라고 그 이번에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아니타랑 같이 공연했던 네. 그 노래에 투바투 버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두 곡은 이 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노래고 신곡이 이제 7곡. 투바투 버전이라 하면 그러면 아니타가 빠진 버전이 네네네.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타가 없는 투바투만 있는 버전인데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7곡이 신곡으로 들어가 있는데 좀 총평을 하자면은 저는 좀 기대 이상의 앨범이었다. 그래서 제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앨범들을 쭉 들을 때 가장 좀 흥미롭고 흡족한 앨범이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한마디를 제가 트위터에 남기고 달려왔는데요. 거의 외마디 비명처럼 남기고. 트위스터 되시네요. 왜냐면 또 이제 제가 가는 거를 이 팬들은 또 알고 있었으니까 이게 좀 신속한 느낌을 막 전하고 싶어서. 사실 저는 앨범이 별로면 그냥 안 하거든요. 이 코멘트 안 하는데 앨범이 상당히 좀 흡족하게 들어가지고 마음에 들었고 이 팀은 어쨌든 항상 이야기가 있는 팀이잖아요. 스토리텔링. 근데 그 스토리텔링이 전 솔직히 좀 와닿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굳이 필요할까 그런 느낌도 들었는데 이번 앨범만큼은 그 내러티브가 상당히 공감도 되고 잘 녹아들어 있다. 그래서 이 앨범 구성면에서 볼 때 굉장히 짜임새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테마가 이 팀 이제 이 멤버들이 현실로 와가지고 생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사실 현실이라는 게 그 환상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우리가 환상을 가졌던 막 그런 것들하고는 전혀 다르고 또 이 팀 특히 이 전 앨범이 네버랜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네버랜드에서 현실로 오면 얼마나 시궁창이에요. 그렇지만 왜냐면 이거는 이 관계자가 설명할 때도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시궁창이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좀 척박하고 차갑고 좀 안 좋은 현실이어도 그 안에서 소중한 가치를 찾는 게 마법 같은 일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앨범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끝나고 나서 관계자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같은 시민들은 네버랜드 갈 일이 없어요. 항상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번 앨범이 좀 더 많이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희망을 찾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좀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니까 이 팀에 좀 잘 어울리는 이야기가 담겼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음악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음악이 있었어요. 첫 트랙은 약간 하드락 스타일의 메탈 사운드를 들려주는 그런 곡이
첫 곡이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대가 되거든요. 하드락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인지 오죠. 네. 그 또 노래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좀 이렇게 강렬하게. 근데 또 잘 어울렸고 타이틀곡이 뉴웨이브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항상 뉴웨이브 하면은 요즘에는 뭐 위켄드나 뭐 두아리파나 거의 뉴웨이브의 대표 주자 아니에요? 그러면서 근데 뉴트로. 그게 뉴웨이브 맞을까요? 그건 사실 아닌데. 근데 그거를 약간 등치시켜 쓴단 말이에요. 뉴웨이브 스타일의 음악입니다. 그러면 위켄드 스타일이야. 디스코 나오고 뭐 신스팝 그러니까. 나오고 네, 신스웨이브 나오고. 네, 도자켓 나오고 막 이러는데 이건 진짜 뉴웨이브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뉴웨이브 이건 뉴트로가 아니고 그냥 레트로예요. 그래서 리바이벌이 아니라? 리바이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그 레트로 사운드를 거의 그대로 가져왔다?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아주 세련된 멜로디가 이제 붙어 있는 건데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땐 좀 실험적이기도 하고 이 음악이 좀 안 붙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두 번을 들으니까 두 번째 들을 때는 노래가 확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후렴구도 좀 선명하게 생생히 기억나고 그래서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 타이틀곡이고 이 커플링 곡이 그 아까 아니따랑 같이 했던 백포모어랑 그 백포모어의 그 투바투 버전 그 곡이에요. 커플링 곡 진짜 오랜만에 듣는다. 그 제이팝 듣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그쵸, 커플링 곡. 약간 후속곡 개념.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메인 곡은 아니지만은 준 메인 네. 곡. 근데 이 백포모어 노래 저는 정말 이 노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따 버전도 좋았는데 아니따가 빠진 이 네. 버전이 와 진짜 이 노래 너무 멋있고 저는 이 노래 타이틀로 나와서 저는 손색이 없다. 오. 다만 이제 이 영어 곡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한글 가사 붙일 계획은 없었냐니까는 뭐 처음부터 없었다고. 왜냐면 라이언 테더가 네. 만든 노래거든요. 라이언 테더 송캠프에서 만든 노래인데 왜 라이언 테더가 어떻게 좀 곡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네. 있고 그런데 약간 귀신 들린 것처럼 노래가 너무 잘 나왔어요. 진짜요? 그리고 멤버들도 이 노래를 가장 좋아했대요. 들으면서 막 딱 처음 듣는 그 순간부터 막 이 노래다 그랬다고. 보통 그러면 타이틀로 밀어줘야 되는데 가수가 그렇게 말하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걸 왜 타이틀 안 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걸 타이틀하면 좀 너무 뻔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느낌과 이런 곡과 이렇게 보이그룹이 할 수 있는 가장 멋있는 노래 같은 느낌인데 좀 뻔해서 그래서 타이틀곡은 약간 신선하고 전혀 투바투 음악에서 들어본 적 없는 음악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그런 새로운 면을 보여주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민재 씨가 말하는 뉴웨이브가 이제 80년대 영국 뉴웨이브 말씀하시는 그쵸. 거죠? 그리고 막 흔히 막 뉴웨이브 하면 아하 나오는데 아하 쪽이 아니에요. 네네. 좀 묵직. 네. 약간 묵직하고 비트가 있고. 뭐 꼭 휴먼 리그랑 닮았다 할 수는 없지만 휴먼 리그도 생각나고 카스도 좀 생각나고 막 이런 스타일. 그래서 그 뉴웨이브의 찐 팬들은 아마 좋아하지 않을까. 아까 완전 경쾌하면서도 그때 그 바이브를 제대로 살리고 있는. 그렇죠. 또 궁금한 게요. 사실 선공개가 이미 됐잖아요. 네네. 백보모의 같은 경우에는요. 네. 근데 이제 그 아니타가 빠진 버전이 어떤 식으로 또 이제 편곡이 좀 돼서 그게 나온 건지. 제 기억으로는 편곡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글쎄요 확실치 않네요. 이게 한 번 듣고 넘어가잖아요 우리가. 오준환 씨도 가사 알지만은. 맞아요. 그래서 근데 어쨌든 이 백포머 이 투바투 버전에서는 라틴 느낌 전혀 없어요. 정말 멋있는 팝송 느낌. 그래서 어쨌든 이 앨범 자체가 뭐 R&B도 있고요. 뭐 저지클럽 요즘 하이브가 빠져 있잖아요. 저지클럽에. 저지클럽도 있고 네. 또 이미 정보가 나왔으니까 한로로 씨가 쓴 노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로로 스타일의 그 인디 락 음악도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팝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맞아요. 느낌이네요. 어떻게 보면은 팝 블록버스터 앨범 이런 느낌. 너무 기대가 되네. 근데 사실 그러면 좀 왜 이렇게 앨범이 중구난방이고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기 이야기가 잘 중심을 잡아줘요. 그래서 저는 이 앨범 들을 때 그렇게 산만하다고 느끼지 않았고 참 잘 만들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일 발매거든요. 10월 13일. 네. 이 앨범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뭐 다 전곡을 챙기지 못하더라도 특히 이 노래 그 타이틀곡 제목이 Chasing That Feeling이에요. 제목이 어려워. Chasing That Feeling. 한국 사람한테 전혀 이름이 듣지 않는. 느낌을 쫓아라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추격 뭐 이러면 좋잖아요. 그쵸. 추격자 어, 막 이런. 추격자는 인피니트가 있어 안 돼. 네, 맞아. 아, 추격하고 그쵸, 그쵸. 뭐 이 괄호에다가 chasing 감정. that feeling 이렇게 하면은 되는데 chasing that feeling 어려워. 그쵸. 어, 어떤 느낌인 건지. 근데 어쨌든 이 노래 Chasing That Feeling하고 Back for More 이 두 곡만을 꼭 챙겨봤으면 좋겠고 뭐 한로로 씨 좋아하는 분들은 한로로 씨가 만든 노래 제목은 물수제비예요. 되게 한로로 같다 근데. 그리고 테마도 물수제비를 테마로 한 그런 곡이라서 저는 이거 한로로가 자기 곡으로 불렀어도 잘 어울렸겠다. 당연히 자기가 쓴 노래니까. 당연함. 자기 노래. 자기 노래임. 되게 구수하네요, 제목이. 물수제비. 네. 근데 체이싱의 필링이랑 다르게.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이제 투바투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래요. 그래서 참 어쨌든 음악적으로 다채롭고 좀 좋은 팝 앨범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하고 싶고요. 근데 그럼 딱 이제 앨범을 딱 듣고 나서 반드시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죠. 민재 씨가 이 앨범을 딱 들었을 때 5점 만점에 몇 점에 별개를 주시겠느냐? 저는 3.5점을 일단 기본. 네. 오, 굉장히 높은 점수죠. 네. 저는 3.5점에서 내려가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지금 우리가 한 번밖에 안 들었으니까 네. 한 번 들었을 땐 또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를 더 들어보면은 더 좋아질 수는 있어도 더 나빠지진 않아요. 그쵸. 보통은. 첫 인상이 그쵸? 가니까. 그래서 저는 미니멈 3.5, 뭐 더 좋다면은 4점도 줄 수도 있겠다. 뭐 들어보고. 이 실천 점수면- 앨범 수준이네요. 네, 그니까요. 진짜 좋게 들으신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기쁩니다. 왜냐면 이렇게 행사 갔다 와서 앨범이 별로면은 이거 그냥 안 했을 텐데 네. 이것도 살릴 수도 있고 급하게. 방송도 하나 할 수 있고 앨범이 좋았고 네. 서로 아티스트도 되고. 상부상조 그쵸. 다 같이 행복한.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여기 빅히트 담당자들한테도 막 그랬어요. 앨범 진짜 잘 나왔어. 너무 좋고 저도 기쁘다. 왜냐면 이걸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기쁜 거거든요. 네. 막 앨범이 별로면은 이거 하는 사람도 좀 그렇잖아요. 에너지가. 그래서 그쵸. 어쨌든 이 앨범 참 좋기 때문에 한번 챙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아직 노래가 안 나와서 들려드리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투바투의 노래 Good Boy Gone Bad 이 노래 준비했거든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 노래 나왔을 때 진짜 좋다 그랬었잖아요. 그때도 아, 그때도 난리를 치면서 들어라 했어요, 정말. 제가 이렇게 좋은 거 하나 있으면 그렇게 깨방정 떨어요 정말. 근데 Good Boy Gone Bad 진짜 제가 깨방정 많이 떨었는데 네. 이번 타이틀곡은 이 곡만큼 어떤 팝한 느낌이 막 충돌하진 않는데요. 더 오랫동안 흥미롭게 들을 수 있는 노래 같아요. 정말 듣기 좋은 노래를 막 냈군요. 그래서 또 이게 투바투 노래라고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일단은 오늘 굿보이 건 배드 이 노래 들으시고 내일 앨범 발매되면은 들어보셔도 좋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굿보이 건 배드. 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굿보이 건 배드 듣고 왔습니다. 아,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서요. 네네. 저도 이제 음감회를 몇 번 이렇게 가보기도 했었고 해서 이제 오늘은 제가 불참을 했어요. 네. 먼저 메일은 왔었는데 제가 일정이 안 돼가지고. 근데 이제 오늘 음감회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밥이 어땠는지가. 원래 밥을 주나요? 왜냐면 식사 시간에 하니까. 네, 왜냐면은 또 우리는 밥 안 먹으면 일을 못하는 그쵸. 민족이잖아요. 그쵸. 또 음감회가 이제 결혼식이랑 비슷해서 다녀오고 나면 밥이 기억나요. 맛있었는지 그게. 근데 진짜 맛있어요. 오늘 근데 진짜 준비를 잘 해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손은 거의 안 댔습니다. 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배고프고 굉장히 예민하고 왜냐면은 배가 부르면요 행복하잖아요 사람이. 그렇죠. 느긋해지죠. 음악이 잘 귀에 안 들어와. 좀 그래요 좀.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 그런 것보다도 이제 좀 배고플 때 예민하니까 좀 감각도 좀 더 이렇게 살아있고 그래서 뭔가 글 쓰고 이럴 때는 배고프면 안 되는데 음악 들을 때나 뭐 뭔가 할 때는 약간 좀 예민하게 공복으로 그래서 약간 프로구나 역시. 뭐 메뉴는 막 뭐 그냥 샌드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약간 올리브 몇 개만 주워 먹었습니다. 그리스 사람처럼. 저 하나 갖다 주시죠. 완전 프로시네요, 프로. 네, 지금 굉장히 배고파요. 크리틱용 이제 배를. 크리틱 좀 그렇죠. 아무튼 그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준한 씨가 준비한 소식 한번 들어볼 건데요. 네. 얼마 전에 전설적인 래퍼 투팍을 살해한 범인이 무려 27년 만에 체포됐다고 합니다. 진짜 27년이면 아직 27년 어? 안 됐죠?
네, 제가 태어난 지. 97년생이라서요. 제가 이제 투팍이 돌아가시고 한 6개월 있다가 제가 태어난 그러네. 역사네요, 역사.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동안 안 잡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진범이 저를 이제 길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네. 예. 일단 이 사건을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네네. 투팍이라는 인물에 대한 설명과 사건 브리핑을 좀 먼저 해야겠죠? 사건 브리핑. 네. 약간 수사반장 스타일로. 네네네. 일단 투팍. 네. 서부 힙합의 전설이죠. 네. 힙합 역사를 따지고 봤을 때 그 되게 위대한 인물, 뭐 영향력을 끼친 인물 꼽으라 하면 무조건 손가락 안에 꼽히는. 그리고 흔히 1980년대 후반부터 이제 90년대 중후반까지 이어지는 힙합의 골든에라. 네네. 네. 황금기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해요. 네. 뭐 이제 그냥 이력을 간단하게 읊어보면 그래미 6번 노미네이트, 빌보드 핫백 차트에 21개의 곡을 올렸고 이야. 영화 배우로도 크게 활약을 했던 오. 대표곡 뭐 아시는 거 되게 많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캘리포니아 러브나 뭐 Keep Your Head Up, I Get Around, 또 이제 G.O.D 어머님께 전신이 된 Life Goes On과 뭐 Dear Mama 같은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 진짜 노래 많네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뭐 1990년대 뭐 그때 당시 이렇게 대결 구도가 뭐 영국에서 뭐 오아시스나 블러 같은 이제 브리팝 전쟁이 있었다면은 힙합계에서는 서부와 동부를 중심으로 이제 각각 투팍과 비기, 그죠? 대립 구도가 그때 존재했거든요. 네네. 이때 투팍은 이제 닥터 드레와 함께 데스로우 레코드라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었고 비기는 퍼프 데디가 운영을 하는 이제 배드보이 레코드에 소속이 되어 있었죠.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이 전후 사정을 좀 최대한 생략을 하자면은 1996년 9월 7일 투팍이 이제 마이크 타이슨의 경기를 보려고 데스로우 레코드 사람들과 함께 라스베가스에 있는 한 호텔로 가서 이제 경기를 봐요. 네. 경기를 다 보고 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던 도중에 이제 한 도로에서 신호 대기 걸려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옆에 차가 하나 따라붙죠. 그리고 괴한이 총을 이제 막 갈기고 그중에 이제 4발을 맞아서 인근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혼수 상태에 있다가 25의 나이로 끝내 숨을 거뒀죠. 그렇게 어린 나이에 죽었구나. 그러니까요. 그렇죠. 범인은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도망을 쳤고요. 이때 되게 많은 용의자와 음모론이 나왔어요. 뭐 옆에서 차를 운전하고 있던 그때 스로우 레코드 이제 CEO인 슈그나이트가 계획한 거다. 어떻게 호텔에서 나와서 동선이 거기서 신호대기에 걸리냐. 이런 것부터 뭐 그들과 이제 대립점에 있었던 동부의 배드보이 레코드가 이제 경쟁자를 이제 제거하려고 사주한 일이다. 더 나아가 투팍이 사실 살아있다. 이게 사후 앨범이 계속 나오니까 죽었는데 살아있다는 얘기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얘기를 음모론으로 듣잖아요. 간다고요, 이러면. 존 레논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농장 같은 데 숨어서 작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엘비스 프레슬리도 살아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진짜 많잖아요. 근데 이제 범인이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사건이 미궁이 빠지는 거죠. 그만큼 미스테리한 일이었던 거죠, 이게. 네. 근데 그 범인이 이제 27년 만에 밝혀진 거예요. 근데 범인이 사실 뭐 뜬금없이 어디서 튀어나온 인물은 아니고요. 네. 당시 굉장히 유력 용의자였던 인물이었어요. 사건 직전에 바로 다툼이 있었던 이제 컴튼 크립스 갱단의 우두머리 키프 D라는 인물인데요. 이제 타이슨 경기를 보러 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호텔 로비에 투팍 일행이 이제 나와서 이제 나가려는데 올랜도 앤더슨이라는 그 크립스 갱단 멤버를 발견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올랜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과거에 데스로우 레코드의 멤버를 상대로 크게 폭행을 하고 데스로우 목걸이 그 금으로 된 막 목걸이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강제로 탈취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일행 전부가 이제 그거를 아니까 당시 그 피해를 입은 사람도 멤버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책임을 묻다가 막 집중 구타를 한 거예요. 그 CCTV 자료가 있어요. 유튜브에 치면 나오는데 진짜 기가 막히게 팹니다. 발로 네, 막 두들겨 패요. 이러한 증거들이 이미 다 있었고요. 네네. 그 여하튼 이제 올랜도가 그 키프 D의 조카예요. 자기 조카가 어디 가서 이제 막 두들겨 맞고 왔으니까 이제 화가 나죠. 그래서 크립스 갱 멤버들이랑 이제 복수를 계획을 하고 투팍 다음 행선지가 이제 어떤 클럽에서의 공연이었는데 그걸 알고 있으니까 뒤를 따라가가지고 총으로 보복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사실 그때 당시에도 거의 용의자로 여겨졌던 인물이 이제 자백을 하면서 사건이 종결된 케이스라서
그때 뭐 그리고 또 복수에 참여했던 갱 멤버들에게 죄를 묻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면은 그 키프디를 제외한 주동자 3명이 이미 다 세상을 떠났어요. 그냥 갈만하지 갱인데. 안타까운 사건이죠, 사실. 그래요? 범인이 그러면 키프디? 예, 맞습니다. 키프디가 이제 주동자고요. 이제 사건을 지시하고 이제 총기를 가져와서 시킨 인물로 완전 이번에 체포가 드러났죠. 됐군요. 여파가 되게 어마어마했죠. 음. 이게 좀 시대적 배경을 하나 여기서 더 알고 가면 좋을 게 동부랑 서부 간에 이제 갈등 상황이 있었잖아요. 네. 뭐 투팍이랑 비기가 원래 사실 오래 알고 지낼 정도로 사이가 네. 좋았거든요, 되게. 근데 이제 1994년에 투팍이 비기 스튜디오로 가던 길에 엘리베이터에서 총격을 막 다다닥 당하고 네. 금품을 전부 이제 탈취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죽을 뻔했죠. 네. 네. 근데 이때도 범인이 안 잡혔는데 단순 강도 사건으로 이제 보고 있었다가 이제 투팍이 당시에 유죄 선고를 받아서 교도소에 수감이 돼요. 그래서 이제 외부 상황과 거의 단절이 된 상황이었는데 한간에 이제 비기 친구들이 이거를 사주했다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무슨 소리냐, 그럴 리 없다. 근데 이런 스탠스를 취하다가 비기가 그때 이제 후샷야, 누가 널 쐈게, 네. 이런 곡을 발매를 하면서 투팍이 완전히 돌아버린 거죠. 꼭지가 나가지. 아니, 믿었는데. 이제 그래서 데스로우 레코즈의 CEO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슈그 나이트라는 사람이 제안을 걸면서 이제 찾아와요. 보석금 내주고 할 테니까 너 우리 레코즈에 들어와서 세 장 앨범 내줘라. 오케이. 그래서 투팍이 이제 풀려나와서 1996년 4집 All Eyes on Me를 이제 명반이죠. 내면서 전투태세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히데범이라는 다 조지겠다. 예, 이렇게 말씀을 네, 표현을 드릴 수밖에 네, 없는 네, 점 양해 구합니다. 곡을 내면서 이제 둘의 갈등이 완전히 치솟은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모로 이런 이제 분위기가 굉장히 심각했던 상황이었는데 불난데 휘발유를 붓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언론도 엄청 주목하고 네. 동부랑 서부 간의 분위기는 엄청 험악해지고 그리고 6개월 뒤에 비기가 세상을 같이 네. 떠나면서 그분도 이제 같이 그 드라이브 바이 슈팅이라고 차에 타고 있는 상태에서 총을 맞아서 죽는 그런 사고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네. 그렇게 허망하게 동서부의 전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네요. 거의 동시대에 그냥 떠나버린 거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힙합의 골든 에라가 이어지죠. 그리고 4호 앨범이 엄청 불티나게 팔려나가고요. 팔아야죠. 팔아야 되니까 레이블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투팍의 팬들은 뭐 다 지레짐작은 하고 있었겠지만 이렇게 27년 만에 범인이 잡히면서 좀 속이 풀렸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치만 어쨌든 그런다고 해서 투팍이 돌아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참 안타까운 사건인 것 같아요. 약간 꼬꼬무 같은 느낌으로 꼬꼬무요? 얘기를 준환 씨가 해가지고 제가 그거 빨려 들어가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정말 수사반장처럼 사건을 딱 추려가면서 투팍이 그런 일이 있었어 이런 거잖아요. 투팍이란 사람이 있었어.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투팍이야. 어쨌든 27년 만에 체포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서구 힙합의 전설 투팍의 노래 한 곡 이쯤에서 들어볼까 하는데 어떤 곡 준비하셨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오늘 가져온 투팍의 곡은 Changes라는 곡입니다. 뭐 굉장히 뭐 히트 넘버도 많고 네네. 사실 원래 이 팟캐스트 곡을 고를 때는 그 19세 이용가가 아닌 거를 골라야 되는데 투팍은 디스코그래피가 전부 그렇죠. 그쵸 네. 그쵸. 어쩔 수 없죠 뭐. 그래서 그냥 되게 편하게 고르라는 말을 이제 받아가지고 네. 제가 그냥 좋아하는 곡이자 약간 이제 투팍 사건을 이번 팟캐스트 준비하면서 정리했거든요. 네. 근데 조금 살짝 뭉클해지는 게 있더라고요. 어찌됐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게 연관이 되어 있고 그런 약간 이제 뭔가 그가 항상 외치던 사회적 메시지들 뭐 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자세들 그런 뭐 그리고 또 이제 이 곡은 샘플링 원곡이 하나 있는데 네. 그 브루스 온스비의 The Way It Is라는 그 피아노 멜로디가 굉장히 매력적인 곡이에요. 이 곡이랑 이제 투팍의 랩이 맞물리면서 굉장히 아련하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추모의 의미로 적합한 곡이지 않을까. 제 감상을 조금 공유를 하고 싶다, 나눠드리고 싶다는 마음에서 이 곡을 선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투팍을 생각하면서 들으면 좋을 것 같네요. 투팍의 Changes. 투팍의 노래 Changes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엔 영경 씨가 준비하신 소식
들어볼 텐데 뭐 한동안 바이닐 열풍이 막 있었는데 그쵸. 지금은 또 다시 뭐 CD가 팔리니 뭐 더 카세트가 팔리니.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음. 어떻게 된 일인지 좀 궁금해서 네. 민경 씨한테 부탁을 했는데 들어보죠. 사실 바이닐이 유행한 지는 정말 꽤 됐어요. 그쵸, 바이닐이 벌써. 네, 굿즈화되고 이제 젊은 콜렉터들의 입맛을 좀 자극을 하면서 소위 듣기 위해서 산다기보다 뭐 장식을 해놓거나 자기 콜렉터 그 수집. 네, 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많이들 샀는데 그러면 CD는 어떨지가 또 궁금해졌어요. 근데 마침 디스콕스에서 올해 CD 41주년을 축하하면서 CD 거래량이 늘었다는 짧은 리포트 하나를 올렸거든요. 디스콕스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량을 기준으로 데이터베이스를 좀 확보해서 되게 짧게 친 그냥 기사예요. 여기에 따르면 2021년부터 이미 처음으로 CD 포맷의 음반 판매량이 오르고 있었고 실제 그래프도 우상향을 하고 있었어요. 네네. 디스콕스는 이제 CD 거래량의 증가 이유를 뭐 한정판 패키지 아니면 CD에 새롭게 관심을 갖는 MZ세대 콜렉터의 등장 아니면 뭐 바이닐 발매가 늦어져서 그 대신에 그냥 CD를 산다던가 이런 것들을 꼽고 있는데 미국 음반산업협회에 따르면 그 CD 판매량 자체가 역시나 2021년부터 늘기 시작했고 2022년 작년이죠. 작년에는 전체 실물 음반 판매량이 4% 정도 늘음에 따라 모수가 커지니까 결국 CD 판매량도 커진 게 아닌가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런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피지컬 판매량 흐름에 테일러 스위프트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중심에 있다고 말들을 하더라고요. 네네. 뭐 당장 테일러 스위프트만 해도 지난해 미드나이츠가 바이닐만 95만 장, 그다음 CD는 64만 장 정도 판매가 됐다고 해요. 네네. 방탄소년단은 10년간 누적 앨범 판매량이 3,300만 장을 돌파했고 그러니까 결국 CD도 피지컬 앨범의 한 종류로서 당연히 좀 이런 바이닐 판매량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CD 판매량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단연 이제 바이닐 판매량이 올라가는 이유랑 비슷하다고 봐요. 네. 이제 K-팝 산업에서 주도하는 굿즈 끼워 팔기. 심지어 이제 이게 랜덤이죠, 굿즈가. 네네. 그래서 수십 장을 사야만. 딱지 같은 거. 네. 딱지가 아니라 포카예요, 포카. 포카를 얻으려고 수십 장을 구매하는 행위. 스티커도 있고 요즘엔 뭐 네. 별의별 게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앨범 구매량에 따른 사인회를 추첨하는 행위. 응모할 수 있죠. 그렇죠. 그게 응모 자격이 주어지는 거라서 사실 그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몇십 장 이상 산 사람, 몇백 장 이상 산 사람 우선순위. 팬사컷 이런 얘기를 하죠. 네. 그래서. 우선순위가 있다고 하고 뭐 케이팝뿐만이 아니라 테일러 스위프트도 앨범을 굿즈화시켜서 이번에 미드나잇 판매량을 엄청나게 올렸거든요. 뭐 앨범 뒤에 모으면 시계 모양이 되는 그런 네네. 컨셉을 낸다던가. 그런 거 다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샀습니다. 제가 샀습니다. 그쵸. 뭐 앨범 커버색도 달라요, 심지어. 앨범 맞아요. 커버색도 다 다르고. 그 뒷면을 이렇게 그 내장을 붙여놓으면은 이 시계 한 판이 네. 되는 건데 저는 그게 좀 뭔가 싶은 게 뭐 테일러 스위프트의 포카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모으면 시계가 된다. 그게 실제로 시계의 기능이 되는 게 아닌데 그쵸. 그걸 맞죠. 그렇게 샀어야 하나 내 자신이 또 그쵸. 약간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그 아이들 장난감 보면은 그 변신 로봇은 합치면은 그 뭐라도 가지고 되죠. 놀 수 있는데 네. 시계가 된다. 그러니까 아니 실제로 시계가 되면 살겠지. 근데 그냥 잠깐 기분 좋고 그림이죠, 만다고요. 그림. 잠깐 기분 좋고 마는 게 다라고요. 하루에 2번 맞는 시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비웃지 마세요. 아직 아직 죄송합니다. 비닐도 안 뜯었습니다. 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네. 미드나잇은 이런 방식뿐만이 아니라 리이슈로도 또 앨범을 많이 팔고 있어요. 기존 앨범에 7곡을 추가한 3AM 버전을 또 발매해서 또 이제 후속으로 또 네, 많은 네, 네. 판매량을 챙기고 있고. 뭐 어떻게 보면 리패키지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한국에선 리패키지, 뭐 해외에선 리이슈. 사실 같은 말이죠. 맞아요. 네네. 그리고 기존 앨범을 또 다시 녹음하는 재녹음 형태도 저는 어떻게 보면 리이슈 아닌가. 거의 뭐 똑같이. 사정이 있긴 하지만 그쵸. 어쨌든 뭐 그러니까 거의 투트랙으로 가는 거죠. 기존 네네. 앨범 새로 녹음해서 팔고 새로운 노래 계속 리이슈 내면서 팔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음원 다운로드가 차트에서 한때 큰 영향력을 행사했을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덤핑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뭐 DJ 칼리드, 뭐 레이디 가가, 뭐 네로라는 가수는 한 번씩 한다는 발매 첫 주 덤핑 뭐 맞아요. 이런 것들도 많았는데 피지컬 앨범 시장이 다시 활성화가 되면서 이렇게 K-팝 시장에서 유효했던 CD의 굿즈화, 뭐 머천화가 팝 시장에서도 통한다는 걸 좀 빨리 깨달은 것 같고 어쩌면 뭐 다운로드 시대 때 덤핑이 조금 지금 피지컬 음반 시장에도 그런 문화가 적용되는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고 사실 이게 가장 큰 이유라면 저는 또 두 가지의 다른 케이스를 생각해 봤어요. 일단은 바이닐보다 싼 값에 콜렉팅을 할 수 있고 싼 값에 물질을 소유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네. 전 이것도 굉장히 메리트라고 생각을 맞아요. 해요. 네. 지금 바이닐 다들 조금씩 사시잖아요. 네네. 사면 진짜 2배가 됐어요, 가격이. 판 하나에 45,000원, 5만 원이 넘어가고 뭐 2LP만 되면 뭐 8만 원, 9만 원, 10만 원도 넘어가는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그쵸. 거기에 뭐 게이트폴드 된다, 뭐 네. 더블 LP다 이러면 포스터 10만 들어가고. 원이에요. 네, 10만 원 넘어가고 갈비를 사 그렇잖아요. 먹지 그러면 갈비를 사 먹지. 갈비 좋죠. 네. 뭐 직배사들도 지금 이걸 직배사들이 조금씩 들여와서 정말 비싸게 팔고 있는 이 문화도 굉장히 저는 되게 안 좋게 보고 있고 네네. 그런 문화가 지속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LP 값을 올리고 있고 그게 또 중고 시장으로 가서 또 막 몇십 배가 되고 이런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는 상황에서 CD는 그래도 도전해 볼 만하다. 뭐 거의 반값이죠. 지금도 CD 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오르긴 했지만 2만 원이 넘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LP보다 싼 값. 그리고 한정판 CD라고 해도 3만 원이 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뭐 한 50년에서 100년 사이에 유지 기간도 있다고 하니까 뭐 100년 동안 살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 그쵸. 맞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CD를 돌릴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관리가 쉽고. 네. 무엇보다 기스가 나도 잘 돌아가요. 웬만해서 튀지가 않아요. 네. CD가. 사실 바이닐은 생각보다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 그리고 뭐 그 바이닐 마니아들은 뭐 그 바이닐 판 닦아주기도 하고 네. 스판데 두면 안 되고. 뭐 그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규칙들이 네. 있잖아요. 저는 그냥 막 놓습니다. 그냥 지원만 묻히고. 라면 받침으로도 막 쓰시고. 아, 그쵸, 그쵸. 그래서 막 이게 또 누워있으면 안 된대요. 네. 이렇게 눌려있으면 안 된다는데. 세워서 이렇게. 정말요? 왜냐면 무게가 이렇게 하중이 가니까. 압박이. 그게 이제 약간 휠 수도 있고 또 이제 그게 악영향이 된다는 거죠. 그루브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죠. 눌리니까. 그래서 근데 CD는 뭐 그냥 아무렇게나 놔도 돼요. 깨지지만 굴려도 않으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굴리기까지 막. 아니 제가 네. 2002년, 2003년에 산 에이브릴 라빈 레코 CD가 있어요. 그거 아직도 돌아갑니다. 네. CD가 막 진짜 기스 많고 거기 위에 책 올려놓고 그렇게 굴려도 CD가 돌아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CD의 이점이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관리가 쉽고 가격도 싼데 네. 어쨌든 물질로 소유를 할 수 있으니까 콜렉팅의 가치로서도 그쵸. 있고. 물성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바이닐보다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느껴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CD는 밀레니얼 세대의 기술이라고 생각해요. 보급화가 되고 상용화가 된 게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이제 90년대 이제 정점을 찍었죠 CD가. 네. 그래서 사실 바이닐은 엄밀히 말하면 저희 부모님 세대의 기술이고 카세트는 저희가 돈 없을 때 CD 못 살 때 임시방편으로 조금 듣는 그렇죠. 그런 용도로 샀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CD를 사고 싶어 했어요. 누구나 맞아요. CD 플레이, 포터블 CD 플레이어를 사고 싶어 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밀레니얼 세대가 사실 이제 회사의 안정권에 지금 들어갈 시기잖아요. 경제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옛날에 못 샀던 CD들 그리고 지금 살 수 있는 CD들을 자기 경제력을 좀 모아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바이닐 추억보다는 CD 추억이 훨씬 많죠. 그쵸. 이 밀레니얼들은. 그렇죠. 사실 바이닐은 저희 세대 때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의 못 보고 자랐고 네. 우리가 클 때는 그 바이닐을 이제 보통 가정집들에서 다 처분했을 때였어요. 맞아요. 왜냐면은 이사한다. 이거 안 뭐. 듣는다. 네. 어차피. 그리고 다 고물됐다. 그래서 뭐 그냥 다 갖다 내버리던 시기. 이거 뭐 어디 팔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쓰레기장에 다 갖다 버리는 시기였어요. 그거 그냥 지금 다 있었으면은 재벌되는 건데. 그거 진짜 한 100만 원 할 텐데. 그러니까요. 아, 그때 버려진 음반들이 얼마나 많을까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우리는 CD 세대이기 때문에 네. CD에 좀 더 친숙하고. 네. 준환 씨도 그렇지 않아요? 그 계속 투팍보다 투팍이 죽고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투팍도 CD를 냈습니다. 그럼요. 밀레니얼 두 분의 얘기를 계속 들으면서 저는 Z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으시네. 본인도 M이세요. 그러네. 네, 저까지도 이제 CD 세대죠. 근데 그럼요. 공감하시나요? 그쵸.
그래서 CD가 굉장히 많이 굴러다녔어요. 그냥 어릴 때부터 집에서. 그쵸, 많았죠. 저 이쯤 돼서 저는 이제 형이 있었기 때문에 그 10살 위인 형이 있어서 아무래도 그런 문화를 이제 곁으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보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이제. 이쯤 돼서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준환 씨와 민재 씨의 첫 CD가 좀 궁금합니다. 처음으로 구매한 CD. 내가 내 돈 주고. 네. 준환 씨는 어떤 앨범이었어요? 아, 이거 공개하자면요. 네. 저는 이제 티아라 1집 앱솔루트 퍼스트 앨범. 좋은 앨범이죠. 되게 무슨 노래 있었죠? 명반입니다. 포핍, 아, 거짓말, TTL. 명곡 다 진짜, 있네. 예. 저희 앨범 친구가 막 제발 자기한테 팔아달라 막 요청을 했는데 절대 돈 터치 막 이런 식으로 막 했거든요. 진짜 막 엄청 열심히 들었죠. 그 당시엔 뭐 포토카드 이런 건 없었나요? 시기에? 그런 건 없었고요. 그냥 이제 펴보면은 멤버들 이제 한 명 한 명 이제 사진 찍은 네. 그런 사진들이 있었죠. 그때도 있는 시기긴 했을 것 같은데. 왜냐면은 제일 처음 들어간 게 소녀시대 2집이에요. 소녀시대 2집 5. 아, 이 앨범에 딱지가 처음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게 티아라 딱 나오고 나서 한 5개월인가 6개월 있다가 나온 앨범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없을 때지. 네. 잘 샀네요. 밀레니얼 세대시네요. 포카 없는 CD를 샀다니. 어디가 저도 G세대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모든 Z세대에게 죄송합니다. 네. 예. 민재 씨는 뭔가요? 전 보아의 4집이었어요. 마이네임. 역시 뭐하구나. 역시. 저의 거의 모든 음악 추억이 보아와 연결돼 있죠. 그랬던 2004년도에 샀었죠. 그 앨범을. 지금은 그 앨범이 어쨌든 뭐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앨범을 끼는 그 이빨 있잖아요. 네. 그 이빨이 다 나왔어요. 그 이빨이 다 나갈 만큼 진짜 그 앨범을 많이 들었고 너무 좋아했던 앨범이죠. 그 앨범이 그때 제 기억에 한 1400원 뭐 이랬어요. 네. 그때 가요 앨범들이 다 그 정도 네, 가격이었어요. 비싸지 않았어요. 11,000원이 안 될 때. 예. 어차피 그때는 다 주얼 케이스니까. 향뮤직 이런 데서 사면 8,000원, 9,000원에 샀죠. 그쵸. 영경 씨는 어떤? 저는 단연 에이브릴 라빈의 레꼬입니다. 아, 일 1집. 네, 정확히 말하자면 제가 산 건 아니고 엄마가 이제 너가 좋아할 것 같은 언니다 하고 던져주셨어요. 네. 교보 핫트랙스에서 딱 구매해서 주셨다가 이제 그게 제 음악 취향을 결정을 했죠. 평생의 음악 취향을. 정말 달코달게 들었어요. 저희 컴퓨터 본체 CD 넣으면 그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인가? 네네. 그것 뜨면서 막 이렇게 화려한 돌아가죠. 나오잖아요. 네. 그거 맨날 들었어요, 새벽에. 약간 그 그래픽 나오면서 돌아가는 음악. 그거 아실까요?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진짜요? 야, 윈도우 98, 윈도우 XP. 근데 저는 그거를 CD를 따가지고 전 닌텐도에 넣어서 들었어요. 이게 제가 들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게 그게 있었으니까 그때는 그렇게 신세대. 들었습니다. 저는. 네. 우린 닌텐도에 팩 넣는 그쵸. 그 게임보이만 알지. 네. 전 DS 흑백. 들으면서 이제 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노래 한 곡 들어볼까요? 에이브릴 라빈 노래 들어야 될 분위기인데 지금. 근데 에이브릴 라빈 할까 하다가 네. 이거는 나중에 또 다른 인생곡 얘기할 때 기회가 있으면 말하려고 킵해두겠다? 하고. 네, 킵해둘 네네. 예정이고 오늘 갖고 온 노래는 제가 아까 CD 41주년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연수의 기준이 되는 노래를 갖고 왔어요. 빌리 조엘의 빅샷. 이 앨범이 이제 최초의 CD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가 된 네. 앨범입니다. 10월 1일에 일본에서 발매가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기념하기 위해 이 노래 갖고 왔습니다. 10월 1일 제 네. 생일입니다. 네, 안 궁금하고요. 자, 그럼 빌리 조엘의 노래 듣겠습니다. 빅샷. 빌리 조엘의 빅샷 듣고 왔습니다. 특집 코너 당신의 인생곡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뮤브에서 두 번째 뉴스레터 보내드렸는데요. 여기에 SBS 라디오 유서희 PD의 뮤직 에세이가 실렸습니다. 보셨죠? 당연하죠. 너무 감동적인 글이었는데 네. 음악이 한 사람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이란 제목이었거든요. 참 따뜻한 글이었어요. 글을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소개하자면 초등학교 5학년 때는 국방부 장관을 꿈꾸고 고등학생 때는 정치인이 되고자 정치학과를 지망했던 유서희 PD가 어떻게 라디오 PD의 길에 오르게 되었는지 그 삶의 궤적을 담고 있어요. 이분의 메일 주소는 테이위드로 시작된다는데요. 가수 테이를 좋아하면서 음악에 빠지고 그분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듣다가 결국 라디오까지 좋아하게 됐다는 거죠.
참 음악이 진짜 한 사람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글이었는데 제가 이분 글에서 특히 좋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당신에게 각별한 노래는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세상에 좋은 노래는 많고 끊임없이 태어납니다. 그만큼 노래를 잘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노래가 오래 기억된다면, 특별하다면 그 이유는 무한히 길어지는 노래 목록에서 하필 그 노래를 선택한 사람의 이야기에 있을 겁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당신에게 뮤브가 음악과 더불어 이야기의 즐거움도 선물할 수 있길 바랍니다. 라는 이제 단락이었는데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나한테도 그렇게 각별한 노래가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다 있을 것 같고 또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 우리가 어쩌다 이렇게 음악을 좋아하게 됐는지 그래서 이 코너 당신의 인생곡을 마련했는데요. 준환 씨부터 한번 얘기 들어볼까요? 아, 저부터인가요? 네네네. 뭐 저야 사실 어떤 노래예요? 일단 제가 인생곡으로 뽑는 곡은 다프트 펑크의 Harder, Better, Best, Stronger라는 곡이고요. 발음이 살짝 저렇네요. 네. 사실 제가 주변에도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녀서 아마 인생곡 너무 다프트 펑크만 우려먹는 거 아니냐라는 뭔가 스스로도 좀 찔리는 게 있었는데 네. 그래도 이 곡이 제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음악에 처음으로 입성하게 해준 곡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이 곡을 뽑았고요. 또 워낙 일렉트로닉 음악에 많이 하잖아요. 그쵸. 사실상 그 취향이 결정된 게 이 곡으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이브릴 라빈 듣고 그때부터 그게 딱 결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다프트 펑크 처음 듣고 나서 굉장히 딱 그 뭔가 굉장히 막 그런 전자음이 막 난무하고 이상한 막 오토튠 같은 목소리가 막 튀어나오고 막 뒤섞이고 그런 거에 막 그냥 혼절하듯이 애기가 이게 뭐야 하면서 거기에 이제 매력을 느끼고 다프트 펑크를 점점 찾아 듣고 몇 살 때쯤 처음 들었어요? 생각해보면. 제가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한 고학년쯤? 우연찮게 그거를 듣고 나서 그게 어디서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뭐 광고 음악으로도 많이 나오고 했으니까. 그렇죠. 워낙 유명한 곡이니까. 네, 뭐 주변에서 들었던지. 여튼 굉장히 충격이었고 제가 다프트 펑크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앨범을 찾아 듣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앨범을 소유한 아티스트를 소유한 이제 레이블, 소속사 그리고 장르 그 더 나아가서 다른 음악들을 찾아 듣게 되는 그런 분기점이 됐던 딱 첫 번째 곡이었어서요. 이 곡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굉장히 좀 충격이었던 게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앨범을 들으면서 아니 가사가 없는 곡이 있네? 전자음악은 굉장히 그런 음악들이 많잖아요. 그쵸. 인스트루멘탈 그리고 막 그런 아예 그 보컬이 없고 그런 곡들이 굉장히 많은데 들으면서 이런 음악도 있을 수 있구나. 굉장히 그 머리에 뉴런 하나가 팍 연결이 되는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또 이런 영향을 제가 좀 전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평론가의 길을 걷고 계셨네요. 나만 당할 순 없지라는 마인드로 네. 뭐 이미 뮤브 시청자분들은 굉장히 그 많은 음악을 알고 계시는 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제 추억을 한 번 더 전파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곡을 고르겠습니다. 네. 참 충격적인 곡이었고 어쨌든 이제 다프트 펑크가 해산했기 때문에 아쉬움도 클 것 같아요. 대신 그래서 다프트 펑크의 원년 멤버인 그 이제 달링이라는 그 그룹이 있었죠. 그 전에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었던 멤버가 지금 피닉스에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부산 락 페스티벌을 갑니다. 피닉스로 덕질하겠다 이제는. 다프트 펑크의 그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제가 부산에 가요. 아직 뭐 희망이 있네요. 그쪽에서는. 너무 안타깝죠. 사실 뭐 한 번이라도 한국에 오고 좀 그 해체를 하든가. 왜 그렇게 좋은 음악 하면서 일본은 자주 가고 그러니까요. 억울해 죽겠어요. 다프트 펑크의 내한을 진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잖아요. 근데 뭐 결국 야속하게 오지 않고 머리 터지는 영상 갑자기 뜬금없이 그 영상 하나를 터뜨려버리고. 올리더니 사라져버렸죠. 저 그때 정말 큰 충격받았던 기억나요.
그러니까 뭐 누가 죽지는 않았지만 정말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 일렉트로닉 듀오가 이제 사라지는 느낌이라 근데 또 그렇게 끝냈다는 게 또 멋있기도 했어요. 박수 칠 때 떠난 거죠. 네, 그래서 아쉽긴 했지만 또 참 멋있었다 아, 생각이 드네요. 결말이 좋아서 저는 만족합니다. 옛날에 이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아이폰 그 앱에 있었는데 하드웨어 그 Fast Stronger 그 앱 혹시 아세요? 그 트랙패드 같은 이제 인터페이스였어요. 그래서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 그 앱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튼 누르면은 하루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런치패드 어플 같이요. 맞아요. 아, 네. 그래서 그 샘플이 딱 있는 그래서 그런 앱이 오. 아이폰 막 처음 나왔을 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진짜 많이 갖고 놀고 그랬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나네. 지금 그게 게러지 밴드가 된 건가요? 아니죠. 그거는 다프트펑크 쪽에서 만들었던 앱 같은데.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좀 웃긴 앱이다 막 생각했었는데 다프트펑크. 저도 해본 기억이 있어서 이거를. 그쵸. 네네네. 나도 다프트펑크가 되어보겠다 했는데, 네, 그냥. 몇 번 누르고 끝나요. 맞습니다. 큰 재미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영경 씨는 어떤 노래 했는지. 저는 역시나 에이브릴 라빈 하려고 했는데 네. 방송에서 너무 많이 얘기를 했고 또 지금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아티스트라서 두 번째로 좋아하는 노래 가져왔습니다. 휴먼 리그의 Love is all that matter 인데 원래는 크래쉬 앨범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는 휴먼이에요. 그쵸. 그 노래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제가 이 노래를 꼽은 이유는 제가 자넷 잭슨을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자넷 잭슨이 이제 뉴잭스윙의 선구자잖아요. 네. 근데 그 뉴잭스윙을 만들어준 이제 프로듀서가 지미 잼과 테리 루이스라는 네네. 프로듀서 듀오예요. 근데 그 듀오가 이 노래도 프로듀싱을 했어요. 들어보면 한쪽은 이제 신스팝이고 신스팝 뉴웨이브고 한쪽은 뉴잭스윙인데 비트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정말 댄스에 최적화된 그런 신나는 댄스고 멜로디는 너무 신스팝 뉴웨이브의 그 아름다운 선율이 담겨 있어서 전 이 노래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가사도 너무 아름답잖아요. 사랑이 전부야 라는 게 이 앨범이 너무 좋지만 검정치마 아니에요? 검정치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검정치마 너무 좋죠. 근데 검정치마도 그런 가사 있는데 그렇죠? 그쵸, 맞죠. 사랑이 전부인가. 근데 어렵지 않아요. 네. 이 노래는 전혀 어렵지 않고 정말 밤에 들으면 너무 아름답고 원래는 이게 총 길이가 7분이 넘어요. 네. 근데 그 노래 말고 짧게 에디트된 버전이 있는데 에디트된 버전으로 들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노래가 어떻게 하다가 인생곡이 된 거예요? 몇 살 때 처음 들었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이것도 저희 어머니의 영향이 커요. 저희 어머니가 휴먼 리그의 휴먼을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어머니가 워낙 팝송을 많이 들으셔가지고 네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맨날 노래 추천해달라고 맨날 종이에 써달라고 쫄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휴먼 리그의 휴먼이었고 저도 이제 준한 씨와 마찬가지로 노래가 너무 좋으니까 이 앨범을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앨범 자체를 이제 유튜브에서 듣다가 이게 아마 마지막 곡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 제 마음을 때린 거죠. 사랑이 전부야 라고 하면서 너무 아름다운 가사에 너무 희망적인 멜로디에 심지어 비트는 신나. 그 뉴잭스윙의 비트가 약간 남아있어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좋은 노래입니다. 조기 교육이 대단한데요? 어머니가 그렇게.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무래도 그런 환경의 영향을 무시하지 못하죠. 그리고 저희 부모님 세대는 사실 올드팝 세대잖아요. 올드팝이 가요였던 그쵸. 그런 시기여서. 그 시기를 살아오신 분들이고 네. 그 시기의 대중음악은 어쨌든 팝 음악이 네. 좀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팝을 듣는 게 힙스터 이게 아니라 팝을 듣는 게 오히려 대중적인 그쵸, 어떤 일반적인. 청취 습관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많이 들으니까 뭐 맨날 학원 갈 때 차에서 올드팝이나 듣고 그랬던 거죠. 참 어렸을 때부터 남달랐던. 사랑이 전부다. 네. 휴먼 리그를 좋아하는 고등학생. 정말 좋아하는 세컨드도 너무 좋고요. 너무 오타쿠 같아서 그만 말할게. 휴먼 리그를 좋아하는 고등학생은 결국 커서 음악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왜냐면 것 같아요. 고등학생인데, 그러니까 휴먼 리그 그 노래가 나왔을 때 고등학생이 아니고 그쵸. 한참 흐른 뒤에 고등학생인데 그때 사실 우리 고등학생 때면은 막 진짜 친구들이 빅뱅. 좋아하는 그런 음악들을 좋아해야 정상인데 휴먼 리그 좋아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음악 일을 해야죠. 그런 운명인 거죠, 진짜. 네. 그러네요. 그래서 예전에 저가 저를 만들었네요. 그때 지금. 진짜 드론 좋아하고 코딩 좋아했으면은 달랐겠죠. 백만장자가 돼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 음악을 안 했죠. 자, 어쨌든 뭐 이런 영경 씨의 추억이 담긴 노래 휴먼 리그 곡까지
소개를 들어봤고 저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는데요. 뭐 좋아하는 노래도 많고 아티스트 너무너무 많지만은 그래도 마이클 잭슨 얘기를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마돈나도 너무 좋아했고 뭐 아바도 좋아했고 엘튼 존 좋아했고 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일단 마이클 잭슨 영상을 진짜 많이 봤어요. 그게 어쨌든 저도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죠. 우리 부모님도 음악을 좋아하셨고 옛날엔 준하 씨 모르겠지만은 마이클 잭슨 내한 공연했을 때 텔레비전 보여줬었거든요. 맞아. 생중계로. 자막도 막 실시간으로 달리면서 자막이 실시간으로 그냥 달렸는지 영상-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그때 어쨌든 배철수 아저씨가 중계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막 중계하다가 마이클 잭슨이 나옵니다. 갑자기 화면이 막 넘어가. 우와. 그런 나 거 공연 씨 준비하는 것도 너무 웃겨. 그런 것들이 이제 있었고, 왜냐면 마이클 잭슨이 내한 공연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충격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진짜 심심치 않게 마이클 잭슨 콘서트는 뭐 명절이든 언제든 막 이럴 네. 때 막 밤에 보여줬잖아요. 네. 토요 명화처럼. 네네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봤던 이제 공연이었는데 저는 뭐 초등학생 때부터 그래서 음악을 너무 좋아했으니까 그래도 마이클 잭슨 카탈로그를 막 챙기진 않았거든요. 그냥 마이클 잭슨 좋아했지만 뭐 내가 뭐 그 오프 더 월 앨범 쫙 다 알고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리 시대 가수가 아니었고 네. 그냥 내가 비틀스 몇 곡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 몇 곡 알고 뭐 오히려 뭐 90년대 데인저러스 앨범 이런 것들을 좋아했죠. 네.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의 비릿을 제가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 백캠에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배철수 음악 캠프에서 그 라디오 듣다가 이 노래 딱 들었는데 와 벌써 그때만 해도 이 노래가 나온 지 20년쯤 됐을 시기거든요. 거의 20년 다 됐을 때인데 그 당시에 내가 듣고 있던 어떤 가요나 어떤 팝송이랑 비교해도 마이클 잭슨의 비릿이 너무 세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 노래가 말도 안 되게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충격받았던 느낌? 내가 라디오를 듣고 있으니까. 근데 그 비릿이라는 그 음악이 막 내 눈앞에서 막 꿈틀꿈틀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이 음악이 갖고 있는 힘이 너무 대단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음악에 대한 소개를 막 듣고 하니까 나도 이런 음악에 대한 좀 얘기도 하고 소개도 하고 그런 일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또 내가 라디오를 좋아했으니까 전 네. 라디오를 하고 싶었어요 항상. 그래서 언젠가 라디오를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진짜 좋아하는 음악이 많았지만 결국은 그래도 음악적으로 어떤 씨앗이 된 거는 마이클 잭슨 음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물론 막 보아 좋아했지만은 마이클 잭슨을 좋아했으니까 보아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네. 보아는 우리 시대의 가수잖아요. 근데 그렇게 춤을 잘 췄으니까 마이클 잭슨 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마이클 잭슨과 마돈나와 뭐 자넷 잭슨 좋아했던 퍼포먼스에 참 홀리셨던. 그랬던 네. 거죠. 그래서 밴드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막 비틀스가 막 신적인 존재고 또 뭐 나아가서 뭐 디퍼플, 뭐 레드제플린, 메탈리카 뭐 이런 음악들을 막 신봉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태생이 이렇게 팝 또 가요 어쨌든 뽕짝 네. 스타일 음악을 좋아한 나에게는 마이클 잭슨 음악이 정말 바이블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마이클 잭슨 비릿 세션 준비를 했고 이런 노래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음악 일을 하는 지금이 되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요. 마이클 잭슨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좀 각별하게 남아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노래를 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노래 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군대 가면 훈련소에서 음악을 못 듣잖아요. 그때 막 답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계속 그 귓가에서 오아시스 노래가 아른거려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른거리는 노래가 있잖아요. 듣고 싶은데 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답답함이 있는데 이거 진짜 그렇게 훈련소처럼 어떤 특수한 환경에 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듣고 싶으면 들으면 되는데 못 듣는 못 거야. 들으니까. 한 달을. 그러니까 거의 사람이 이명처럼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막 이제 막 전화하는데 부모님이랑 훈련소에 있을 때 뭐 보통 뭐 먹고 싶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먹고 싶다도 있지만 저는 무조건 마이클 잭슨 이 음악을 너무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엄마 아빠 상봉하고 인사하자마자 이 스릴러 앨범부터 들었어요. 뭘 모은 게 아니라 음악을 들었다고요? 음악을 일단 틀었어요. 일단 이 앨범을 들으면서 뭐 얘기하고 밥 먹고 이랬던 기억. 그래서 딱 들을 때 막 드디어 진짜 음악 광인이시네요, 정말. 그랬었죠.
지금도 이 앨범을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뭐 인생 앨범, 인생곡 하면 항상 이 스릴러 앨범과 이 앨범에 있는 노래들을 꼽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준환 씨 마이클 잭슨에 대한 추억 있나요?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사실 근데 추억은 딱히 별로 없죠.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좀 꽂혀있던 음악들에 집중하던 시기였고 좀 이제 훗날 음악을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내가 들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기면서 그때 막 이제 명반들 막 그런 거 막 리스트 보면서 하나씩 배워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름아름 알고 있던 곡들은 아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한 거는 훗날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제가 에이브릴 라빈은 그때 좋아하긴 했지만 다프트 펑크는 우리 이 앨범 우리 방송 네. 편집해주는 친구 있잖아요. 네네. 그 친구 집에 제가 놀러 갔을 때 그 집에서 이 다프트 펑크의 디스커버리 앨범을 처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러베러 Faster Stronger 이 노래를 그때 막 처음 들었던 것 같은데 들으면서 노래 되게 특이하다. 뭐야? 그러고 말았죠. 끄라고 막 하시진 않았죠. 그렇진 않고 신세계인데 막 이런 생각했지만 어쨌든 그때 막 저도 내가 좋아하는 음악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서로 다른 음악을 좋아하니까 또 얘기가 풍성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이 또 어떤 노래들 좀 각별하게 기억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제가 스포티파이 설문창도 만들어 놓을 거고 뭐 팟빵 게시판도 있고 애플 팟캐스트 뭐 리뷰나 네이버 오디오 클립 댓글도 있으니까는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좀 잘 정리해서 한번 소개해봐도 좋겠다. 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사람들의 인생곡. 너무 궁금해요, 저도. 네. 그래서 꼭 사연이 없어도 노래만 얘기해줘도 그 노래들 모아서 플레이리스트 만들어도 참 재밌겠다. 네, 그런 생각도 너무 재밌을 들고요. 것 같다. 한번 기다려보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준환 씨와 저의 인생곡 한번 들어볼게요. 다프트 펑크의 Harder, Better, Faster, Stronger, 그다음에 휴먼 리그의 Love is All That Matter. 뮤브의 11번째 시간, 오늘은 이즘의 장준환 편집장과 함께 음악 뉴스부터 인생곡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요. 함께 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고요. 약간 이제 2회 출연이라는 그 굉장히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 뭐 조영구 같은 포지션으로 그러니까 이제 용병 느낌으로 네. 불러주시면 또 감사하겠고요. 너무 재밌게 즐기다 갑니다. 네. 뭐 너무 잘하니까 네, 너무 잘해요. 저번보다 더 잘하시는 네. 것 같고. 참 든든하고 네. 아직까지 3회는 없거든요. 조만간 3회 또 한번 달성해 주시고 네. 언제든 좀 신세 좀 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요즘에 이 이즘에서 준비하고 있는 어떤 클래스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클래스인지 어떤 수업인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즘에서 이제 뮤직 아카데미, 그러니까 소모임을 개설을 해서 이제 곧 운영을 해요. 네. 총 이제 4개의 강의가 있고요. 그 중에는 저도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해외 인디를 같이 듣는 그런 소모임을 가질 거고요. 그 외에 이제 박수진 필자, 저번에 나왔었던 그분은 이제 여성 뮤지션 관련해서 소모임, 그리고 염동교 필자의 LP로 듣는 대중음악 전설, 그리고 임동혁 필자의 이제 보는 시대에 다시 음악 듣기. 그러니까 이제 이 소모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좋아하는 사운드, 소리에 집중하는 그런 이제 모임을 가진다고 해요. 이게 이제 이즘 홈페이지에서 언제 이제 하는지 그리고 얼마인지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거기서 이제 신청 링크도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굉장히 홈쇼핑 같은 톤으로. 네. 아니 보통 수강료 뭐 참가비라고 하지 얼마라고 하지 않거든요. 네.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도 우리 이즘의 에디터들이 참 정성스럽게 준비했다는 생각이 네. 들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뭐 자세한 정보 궁금하신 분들은 이즘 홈페이지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뮤브에서는 여러분의 구독과 하트, 댓글 언제나 감사히 받고 있습니다. 방송 후기와 각종 질문, 사연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아직 구독 전이신 분들은 구독과 하트, 그리고 새 에피소드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네, 저희의 플레이리스트와 각종 소식은 인스타그램 매거진 뮤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는 뮤브의 뉴스레터도 많은 관심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12회 방송에서는 4번째 다이브 인투 뮤직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주인공은요, 얼마 전에 제가 추천 앨범으로 소개하기도 했던
데이식스의 영케이님이 나오십니다. 저도 참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제 인생곡 마이클 잭슨의 Beat It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오프닝송 나상현 씨 밴드의 나상현, 작가 김반야, PD 헨리, 진행의 정민재, 정현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생활 오늘도 뮤브하세요. 건강하지 못하네요. 용케이 최고다. 진행의 정민재, 정현경이었습니다. 건강한 음악생활 오늘도 오늘도 뮤브하세요.